가히 배달의 전성 시대라 할 만합니다. 코로나로 대면이 꺼려지는 이때 칼바람을 맞으며 달려온 그 누군가의 소중한 노동으로 이러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또 누군가에게서는 이를 제공받으며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는 꽤 오래전부터 배달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던 나라. 그런데 그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듯합니다. 2019년 배달 서비스 시장은 2년 전인 2017년 대비 약 200% 증가한 9조 7천억 원. 코로나가 강타한 작년과 올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그 규모는 더욱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한국의 배달 서비스를 소개한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코리아 트립 가이드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것으로 그 제목은 한국의 음식 배달 문화. 이곳은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 많이 찾는 사이트인데요. 우리의 배달 서비스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단면을 알 수 있는 클립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오류들도 보입니다. 돼지의 다리 요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족발이 아닌 보쌈이라고 말한다든가 치느님이라는 신조어를 치맥과 동의어로 설명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일회용품에 관한 이야기는 현실과 많이 다른 부분. 사실 비판을 받을 부분인데 미화가 된 부분이라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해지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참조하는 사이트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 관점에서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곳이니만큼 조금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거대해진 한국의 음식 배달 산업. 그러나 아직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음식 배달 서비스의 인기는 점점 커졌고 그들은 심지어 사무실, 공원 및 집 밖의 다른 장소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그들의 음식 배달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외식업계가 제공하는 뛰어난 서비스다. 그들이 제공하는 요리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배달해 먹을 수도 있다. 식품과 관련된 한국의 사회적 시스템은 인근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규모가 훨씬 더 크며 그 품질 수준도 매우 높다. 대부분의 한국 레스토랑들은 전국에 넓게 퍼져 있는 배달 서비스망을 활용해 거의 동일하면서도 높은 수준에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수많은 배달 음식 옵션이 24시간 열려 있다. 이로 인해 원하는 때 언제라도 간식과 식사를 주문할 수 있다. 한밤중에 긴 비행을 마치고 호텔에 도착한다고 상상해보라. 만약 당신이 한국이 아닌 세계의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운이 좋아봐야 대부분 자판기나 편의점에 갇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니다. 휴식을 취하며 시차에 적응하는 동안 완벽한 형태의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한국의 음식 배달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은 가족 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도 일부 존재한다. 유리할 시간과 필요성이 줄어들고 테이크아웃을 택하기 쉬운 2명 미만으로 구성된 집이 많아진 것이다. 배달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진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편리성 때문이다. 당신은 사무실로 점심을 배달하거나 또는 식당에 가는 선택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비용이 거의 같다면 줄을 서서 붐비는 곳에서 시간을 보낼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외식 산업은 2018년 기준 약 140조 원에 달합니다.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2020년의 경우에는 1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2021년 국가총 예산이 558조 원임을 감안했을 때 이것의 32%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입니다. 요식업은 대표적인 서민업종으로 어려운 것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성장하는 시장이어서이기도 합니다. 최근 외식업의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축은 바로 배달. 어느덧 거의 모든 식사와 디저트가 배달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의 음식 산업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경쟁. 이로 인해 모든 음식들을 배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한국에서는 그 어떤 레스토랑도 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한국에서는 패스트푸드 등 가정식이 등 관계없이 거의 모든 레스토랑에서 거의 모든 음식들이 고객에게 배달된다. 맥도날드와 피자헛과 같은 브랜드들은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배달로 명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다. 그런데 이들도 한국에서는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배달 음식의 종류 중 하나는 바로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가 결합된 소위 치맥이다. 이를 한국에서는 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 배달 음식의 일반적인 유형은 한식, 중식, 초밥 및 세트 도시락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에서 음식 배달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유형의 음식 공급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아이스크림, 식료품, 맥주 또는 그 밖의 주류를 포함한 모든 식품 범주들이 배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량의 음식도 배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임이나 이벤트가 있지만 직접 요리하고 싶지 않다면 배달을 요청해 파티 음식을 마련할 수도 있다. 얇게 썬 돼지다리 요리로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인 보쌈을 주문하거나 모든 종류의 초밥 등이 포함된 거대한 행사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다. 한국이 구축한 이러한 현대적인 전달 프로세스는 매우 빠르고 안전하다. 전단지를 찾아서 메뉴를 보고 전화번호를 눌러야 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배달 전용 앱도 있다.
이들 애플리케이션들은 당신이 식사를 주문하고 결제하기 위해 한 번만 설정하면 된다. 선불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이러한 편리한 배달 시스템은 한편으로는 과도한 경쟁이 낳은 산물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쟁이 나쁜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장려해야 할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경쟁은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9년에 했던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이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경험률은 2019년 기준 14.4%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전년의 39.6%에서 획기적으로 줄어든 수치. 그만큼 배달앱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들이 만연했던 건데요. 이제는 외식업 사장님들에게는 필수제이자 사회적으로는 공공성까지 확보해버린 배달앱. 그러나 독점에 가까운 시장 구조. 그러하기에 이제는 사회적 감시의 틀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레스토랑들은 작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들에게 음식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가장 먼 지역까지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배달옵션의 가용성은 식당 밀도가 높은 도시가 시골 지역에 비해 더 좋다. 따라서 당신이 머무는 위치에 따라 이용 가능성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만 서울, 부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도시를 방문한다면 배달 서비스의 이용 지역은 무한하다. 심지어 실외의 공공공원이나 버스 정류장으로도 음식 배달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어디에서 음식을 시키든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이내에 음식이 당신 앞에 놓일 것이다. 한국 음식 배달 문화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음식을 배달받을 때 잔반을 처리하거나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다 쓴 후에는 이를 다시 봉투 등에 넣고 현관에 내놓으면 된다. 얼마간 지난 후 배달원은 이를 다시 수거하러 찾아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식사는 재사용이 가능한 그릇 등이 비닐봉지와 함께 제공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회용 용기와 식기를 제공하지만 한국은 지속 가능성과 폐기물 감소에 관심이 있으므로 금속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레스토랑에 반환해 이를 재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물론 모든 식당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맥도날드 및 기타 패스트푸드와 같은 체인점들은 여전히 종이 상자와 가방을 사용한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추가 포장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죄책감 없는 강력한 음식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 단락은 중국 음식점에나 적용되는 부분일 겁니다. 중국 음식점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상대적으로 덜하는 이유는 지난 2000년 일회용품 사용 규제책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에 적응한 결과물. 그러던 것이 지난 2008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강제력을 없애고 자율 실천으로 바꾸면서 법은 사문화됐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마트에서의 비닐 사용 금지를 비롯해 2021년을 기점으로 배달 음식에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코로나 변수. 개인위생과 안전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이 권장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변수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 이 시기가 지나면 배달 음식의 분야에도 크게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우리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1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을까.